유럽 대회에서 이 연패를 당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홍명보 감독이 또다시 망원 렌즈를 사용해 국내 팬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어 오스트리아와의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김민재 감독은 홍명보 감독의 전술 지시 부족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국내 축구 팬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월드컵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유럽 대회에서 이 연패를 당하고 무득점 행진을 이어가는 등 부실한 전술 운영으로 국내 축구 팬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스리백 전술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랄프랑 감독은 한국과의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좋은 경기를 펼칠 것을 예상했다며 전반전에는 한국이 공간을 거의 내주지 않아 고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반전에 전술을 바꾼 후 득점을 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들은 일부 전문가들은 홍명보 감독이 고안한 쓰리백 포메이션 덕분에 전반전 동안 한국이 상대에게 공간을 거의 내주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수들의 전력 질주 덕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전반 25분경의 한 장면을 예로 들며 상대 골키퍼가 공을 잡았을 때 이강인이 빠르게 압박을 가했고 골키퍼는 동료에게 패스하기 위해 방향을 바꿨지만 이를 본 손흥민이 패스를 예측하고 빠르게 달려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강인의 빠른 압박에 골키퍼가 당황하며 패스를 시도한 상황에서 이재성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재성이 상대 골키퍼가 패스를 하는 동안 손흥민이 압박을 가하는 것을 보고 패스 방향을 살폈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설진은 상대 선수가 패스를 받은 후 손흥민의 압박을 피해 뒤로 물러나 패스를 시도했지만 이재성이 패스 방향을 예측하고 압박을 가해 공을 차단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상대 선수는 이재성이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지 적극적으로 패스를 시도하지 않았고 결국 이재성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을 다시 빼앗았다는 것이다. 이 장면을 본 일부 팬들은 홍명보 감독의 수비 덕분이 아니라 손흥민을 포함한 3명의 공격수가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가해 공이 전진을 막았기 때문에 전반전을 무실점으로 마쳤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수비에 모든 힘을 쏟았는데 어떻게 공격은 할 수 있느냐는 질문까지 나왔다. 어떤 팬들은 홍명보 감독에게 수비 판단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반응을 듣고 일부 전문가들은 3명의 공격수가 전방에서 고강도 압박을 통해 좋은 기회를 만들어낸 것처럼 보였지만 전반전 내내 지속된 압박으로 인해 후반전의 체력이 완전히 소진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격수의 주된 역할은 공격인데 수비 부담까지 너무 많이 짊어지면서 후반전 공격에 필요한 체력을 유지하지 못했고 마무리 능력마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한 원인은 홍명보 감독의 가비 전술, 특히 5인 수비 시스템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5인 수비 시스템은 미드필더 1명이 중앙에서 내려와 수비 라인을 형성해야 하므로 중앙의 미드필더 3명이 아닌 단 2명만이 넓은 지역을 커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2명의 미드필더가 견고한 수비 라인을 형성하여 좌우 측면을 상대 공격에 노출시키고 윙백들이 좌우 측면을 커버하는 전술을 사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풀백을 제치면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이 발생하는 약점을 파악하고 3명의 공격수가 공이 위험 지역으로 진입하기 전에 압박을 가해 전진을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대팀은 이러한 약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양쪽 측면에 공간이 생길 것을 예상하고 측면 공격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왼쪽 풀백 이태석 선수가 위험 지역으로 공이 진입하면 상대 공격수와의 1대1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주 전진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태석 선수의 전진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늦거나 빠르면 큰 실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김민재 감독은 오스트리아전에서 단 한 골만 실점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코트디부아르전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사실 지난 경기에서는 선수들을 비롯한 선수들 모두 여러 가지 면에서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소통이 훨씬 원활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난 경기보다 압박 타이밍 등 선수들 간의 대화도 더 원활했다. 지난 경기에서 부진했던 만큼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더 좋았다고 덧붙였다. 이 인터뷰를 들은 전문가들은 김민재 감독의 발언에서 의외의 점을 지적했다. 바로 감독의 지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감독의 전술 지시를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김민재 감독은 지난 코트디부아르전에서 선수들 간의 포지션과 포메이션에 대한 혼란이 많았다고 언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민재 선수는 코칭 스태프의 지시를 받지 않고 압박 타이밍과 위치 선정 등을 선수들끼리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코칭 스태프의 전술적 지시가 없었다는 증거라고 대변인은 반박했습니다. 이어 대변인은 홍명보 감독이 귀국 후 인터뷰에서 믿기 힘든 황당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 투어를 통해 전술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선수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수들은 이 인터뷰를 들은 많은 축구 팬들은 김민재 선수가 벤치에서 전술적 지시를 받지 않았고 선수들이 소통하며 포지션을 조정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다고 말한 반면, 홍명보 감독은 마치 자신이 직접 전술을 지시한 것처럼 말하며 전술이 이미 완벽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제정신이 아니냐고 비웃었고, 모두가 반대하는데 왜 굳이 3인 수비진을 고집하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김민재의 언급처럼 3인 수비진은 400-400 포메이션을 오가며 수비 위치를 끊임없이 바꿔야 하기 때문에 훈련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홍명보 감독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3인 수비진을 고집한 것은 구스 히딩크 감독 체제에서 3인 수비진으로 월드컵 중결승에 진출했던 경험을 떠올리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당시 히딩크 감독은 제주 월드컵을 불과 3개월 앞두고 대표팀을 소집해 100일간 훈련시킬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얻었고, 한국 축구계는 월드컵 우승이라는 역사적인 목표를 위해 하나로 뭉쳐 프로 구단들도 선수 선발에 있어 양보하고 전폭적으로 협조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히딩크 감독이 3개월 동안 제주도에서 대표팀을 훈련시키며 3인 수비 전술을 확립하려 했던 것은 이제 불가능한 일이다. 대표팀의 훈련 시간 부족, 심지어 소속팀조차 사용하지 않는 3인 수비 포메이션을 선수들에게 강요한 것, 그리고 그러한 전술을 홍명보 감독에게 강요한 것은 과거의 영광에 도취된 탓이라는 왜곡된 해석이 나왔다. 이러한 설명을 듣고 많은 축구 팬들은 그가 4강 전술밖에 모르고 3위 결정전에서 자신이 실점했던 반칙은 잊어버린 것 같다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멍청하다고 조롱했다. 선수들은 보통 전술 지시가 없을 때에도 모여서 전술을 논의하는데, 홍명보 감독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20억 원을 절에 기부하겠다고 밝힌 그의 행동은 파렴치하다며 팬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고, 이는 많은 팬들의 공감을 얻었다.